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저는 최호길이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 최호길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국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녹화로 진행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 이후에 궁금하신 질문은 댓글 등은 다음 방송 시 초대 손님의 답을 구해 진행자인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시민의 방송에서는 홍성근 편집국장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김제 현안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등을 주제로 특별 방송이 편성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주간 탑뉴스를 남성훈 기자 진행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김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호길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에서는 지역의 선한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며 김제라는 지역의 훈훈한 얘기가 회자되고 출연한 한 분 한 분의 삶의 얘기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변화를 기대하는 꼭 필요한 방송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함께하고 있는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호길이 만난 사람 12번째로 김제시 민족통일협의회 방관철 회장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반도의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등을 고민하고 문화, 예술, 행위 등을 통해 지역 정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김제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 대안 등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돼요. 그래요? 부담이 좀 되는데 그냥 가볍게 좀 농담식으로 서로 그냥 해도 괜찮으시죠? 그렇죠. 네. 그냥 재밌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거운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네. 저희 방송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땠던가요? 이제 딱딱한 분위기도 네. 있었어요. 이제 네. 저희가 아직은 진행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제 먼저 우리 시청자 아니에요. 정말 저는 흐뭇하게 봤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네. 정보도 좀 많이 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김제를 대표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같이 소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최호길 진회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아니 그래요. 네. 저희가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또 김제 시민분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화기획자 역할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족통일 김제시 협의회 회장을 좀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화로서 그리고 우리 통일의 주제로서 같이 한번 그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만 느껴지는 통일인데요. 그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들한테 앞으로도 이거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통일이 우리 일반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다소 멀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제 지역 안에서 민족통일협의회란 그런 순수 민간단체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 민족통일협의회란 한마디로 어떤 곳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단법인 민족통일 김제시 협의회는요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우리 중앙회 같은 경우도 현재 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많으시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가 또 협의회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좀 풀어나가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민족통일 김제시 협의회가 앞으로도 우리 김제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좀 추후에 하겠지만요. 네, 그래도 제일 대표적으로 통일음악회 항상 벌써 한 1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터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죠? 네. 현재는 저희가 비둘기단이라는 단체가 저희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협의회 자체에 76명 정도의 현재 지금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비둘기단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둘기단은 혹시 뭐 여성 회원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단체 협의회 단체에 민주통일 김제시 협의회 단체에 별도의 비둘기단이라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비둘기가 그 평화의 상징인 단체를 하나 조직을 하나 또 만들어서 우리 여성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민들 바자회도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별도의 장보기 사업 장보기 사업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제에도 이탈 주민이라고 했죠. 지금 과거에는 이제 세터민이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탈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네.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세요? 네,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요게 사실은 세터민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는 사실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세터민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뭐 김제 경찰서 정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어떤 뭐 SNS나 팔로우나 이런 데다가 올릴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서포터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터민들을 경찰서 정보과에서 이제 통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떨어져서 관리를 되나요? 아니면 지역 주민과 그냥 함께 일반 시민이에요. 네, 시민입니다. 그분들도 김제에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 이런 말씀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좋은데 뭐 엄청 많지 않냐 다른 도시들이. 근데 김제를 왜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처음 하시더라고. 정말 배고팠대요. 네, 배고파서 북에서 사실 때. 네.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김제가 쌀의 고장이니까 여기 가면 배는 안 고르겠지. 그래서 내려왔대요. 그래요? 네, 진짜. 근데 그분은 정말 잘 살아요. 네, 뭐 우리 장사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인데 매출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분들 매출이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탈 주민 중에서. 네, 이탈이신데 개인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 키우시는 분도 있고, 네, 이 정보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네. 그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어찌 보면은.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생활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김제가 그 정도의 역할을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도 더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TV 매스컴에서 보면은 보통 이탈 주민들이 우리 국내에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또 맞습니다. 북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있죠. 그런데 있죠. 네. 다행히 김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파서 내려왔는데 밥은 안 굶더라. 네,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시집장가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게 잘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은 이 남으로 내려올 때 굉장한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좀 저희들도 사실 뭐 어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은 한 번씩 이제 만나니까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북한 사람들 맞습니다. 사투리는 안 고쳐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치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진짜 한국 사람 같이 말 정말 잘하시고 또박또박 말하시는 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억양이 너무 세니까 대화하다 보면 싸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요. 이제 민족통일협의회가 이제 우리나라는 양대 이제 산맥이 있는데 그 민화협이라는 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정부와
어떤 민간인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남북 대립 구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 심각하죠. 이럴 때 네. 우리 민간인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은 아니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이 또 현재 이 대치 국면에서 조금이나 민간을 통해서 좀 어떤 부드러운 면을 또 발휘시킬 수 있는지 한번 또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사실 그 통일 관련된 쪽에 자문을 좀 자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나 뭐 일제 시대 때 딱 넘어오면서 극동기 넘어오면서 제일 연료로 썼던 게 뭐죠? 연탄? 연탄도 있었을 거고, 네, 땔감도 산에 있었을 땔감 거고, 있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땔감이 있어야만이 밥을 해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예, 예,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시잖아요. 석유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산이 헐벗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니 최근에 네. 이제 TV를 통해서 네. 뭐 지금 북한은 네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산이 많이 가꿔져 있더라고 과거에 네, 뭐 맞아요. 틀리게. 그냥 왜 그러냐면 연료가 없으니까 땔감을 하기 위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 무조건 가서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온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헐벗고 그리고 민둥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쪽에서도 나무를 보내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무가 없어서 못 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 그런 식재할 수 있는 식재할 수 나무를? 있는 나무들을 보내는 게 1번이고요. 또 김제 같은 경우는 우리 통일벼 지면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농민회하고 같이 현재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평통에서도 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도 현재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쌀의 고장이고 쌀의 어떤 역할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사업적으로 해서 보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 북으로 네네. 이제 북송되는 그 쌀이 지금 현재는 지원 끊겨 사업이 있어요. 끊겨 네, 있잖아요. 끊겨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최근에 네. 그 쌀값 하락 문제로 이제 과거에는 일정 양을 네. 좀 잉여 양을 북으로 이제 네. 운송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다 보니 이제 쌀값이 안정화 찾는데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맞습니다. 있잖아요. 아니 뭐 김대중 대통령 때나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곡식에 넘쳐나는 그런 쌀들 참 우리 어떻게 보면 동포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현재 지금 굶어 죽고 다들 그냥 헐벗고 있다는데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렇죠. 예, 이거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슴 속에 심어졌던 어떤 통일의 어떤 기대치 이거에 비해서 현재 이제 커나가는 우리 자식 세대들 이제 어떤 통일의 기준점도 없고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먼 희망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어떤 그 세대들을 위한 어떤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이제 문화재전이 내일 저희가 또 시상식이 있어요. 예, 우리 전라북도 대회에서 문화재전 통일문화재전 내일 시상식이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좀 받아요. 시도 되고 뭐 글짓기도 되고 뭐 그림도 받고 네 그러거든요. 뭐 김제수도 이번에 상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상하고 이렇게 우리 도지사상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걸로 지금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상 받으러 가는데요. 제가 시를 좀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동포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형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멀리 있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이고 아이들도 그렇게 시를 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거를 배웠겠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걸 보면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도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통일의 당연성은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그래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저도
예전에 회장을 했었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때 이제 통일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많이 참고로 보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회원들한테 조금이나마 통일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득이 생길지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을 저도 예전에는 많이 이제 TV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봐왔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분담 비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분담 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40여 조가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국방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 향후 30년을 기준으로 뒀을 때 분담 비용이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비용이 약 5천조라고 그래요. 30년 동안 쓰여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3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일경 5천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경제라는 어떤 수치로 이제 환산이 된 건데, 아무튼 통일이 되었을 때 모든 어떤 경제적인 이익 효과가 굉장하다.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아까 우리 통일문화재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시 한 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이 쓴 거예요? 학생이 쓴 거예요. 친구. 아직 이름은 제가 공개 못하고요. 친구. 최고 친구였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싸웠네. 크게 싸웠네. 사과할 마음 하나 없고 받아줄 생각 하나 없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이 남았네. 허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였기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네. 멋지지 않나요? 네. 그 분단된 상황을 정확히 정확하게, 묘사를 했네요. 네, 시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 친구가 6학년이네요. 네. 이게 대상이에요? 지금 아니요. 내일 상 받으러 가요. 아니, 네, 그러니까 뭔 상을 뭔 상인지는 몰라요. 네. 우리 김제 아이입니다. 정말 어른들이 쓰는 시적인 네. 어떤 그런 감동을 주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6학년이 이 정도시면 문단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놀라운. 네. 근데 마지막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허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였기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통일이어야 하는 거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좋은 후세들한테 좋은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인식을 다시 한번 재구원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문화재전 말고도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북한 사람들 사실 만나보면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예, 딱 와닿죠. 평소에 북한에 있는 우리 북쪽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TV에서만 좀 봤다 뭐 이 정도. 왜냐면 그 아이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교육 시간 뭐 이런 걸 한 번씩 해요. 강당에 우리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교육도 하는데 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아 진짜 그렇구나. 옛날 지금도 우리는 컴퓨터 세대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팔로우에서 뭐 또 아니면 플랫폼에서 정보도 다 얻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북한은 그럴 수가 없는 지금 기구다 보니까 그거를 깜짝 놀래하더라고 아이들이. 네. 진짜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민족 통일이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방관철 회장님께서는 또 어떤 네. 문화 업종인 이벤트업을 네네네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걸 하시게 됐고 그 동기가 있었나요? 네네. 사실 저는 그 이쪽 서비스업 쪽 관련 쪽을 좀 오래 했습니다. 사실 저는 네, 그래서 이쪽 문화 쪽 관련된 것은 벌써 좀 김제에서 벌써 사업자 낸 지가 12년 정도 지금 됐고요. 14년 정도 됐네요. 14년. 근데 김제에 와서 어떤 문화 도시로서 김제에 제가 사업자를 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벤트 회사라는 데가 전무했습니다. 네, 김제에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사실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없으니까 내면 되지 하고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힘들었습니다.
네, 어떤 아시겠지만, 면에서요? 네, 아시겠지만 타도시에 있는 이벤트 회사들이 여기 잠식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을까요? 이제 기존에 이제 네. 쓰던 업체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거 전주 업체가 한 80%? 네. 그리고 군산, 익산에서 좀 이렇게 넘어오는 비율도 있었고. 지금 현 상황은요? 지금 현 상황은 좀 안타깝게 아직도 지금 전주 업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들은.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도시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그 행정에서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이에요, 저희들은. 그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싸고, 여기서 소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기서 다 컸고, 마찬가지로요. 네. 근데 그런데 제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 사업자로 김제 사업자로 전주에 있는 그 행사에 계약을 하러 가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왜? 김제 사업자라고.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전주 사업자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도 사업자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또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전주, 군산, 익산에 다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점이 되는 것도 뭐 좋은 현상이겠지만 그걸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주에 있는 우리 협력업체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자, 그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김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김제가 실질적으로 먼민의 날부터 김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행사들 뭐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무수히 많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한 제재를 사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제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경쟁으로서 김제의 어떤 행사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김제 업체들도 많습니다. 우리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저희가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벤트 회사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페이퍼 컴퍼니도 좀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도 있고요. 그래서 한 20군데 정도가 있어요. 김제요? 네, 이벤트 회사들이. 지금 사업자를 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모르셨죠? 네. 놀라셨죠? 나는 네. 4-5군데 네,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김제 사업자를 두고 외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회사도 있어요. 네, 네, 실명 거론해도 모르겠는데 시온이라는 친구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 청년이에요. 그 친구가 여기서 사업자를 내고 지금 현재 외부 쪽으로 연출 감독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친구 하나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있고요. 공연자들도 좀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김제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왜? 이쪽에 문화적인 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막아놓으니까 아 이제는 여기서 활성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표현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 전주 사업자 오셔서 사업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김제 쪽에서 관련된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제에 있는 그런 관련 업종들이 이제 타 지역하고 네. 어떤 경쟁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죠? 비슷하겠죠? 아니요. 수준 차이라기 표현보다는요. 저도 규모? 전주 가서 규모? 저도 전주 가서 연출을 하고요. 저도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안 쪽에 가서 그냥 총감독으로서 활동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전주 쪽에서도 연출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 보면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서브 역할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배워야 할 점들이 있죠. 네, 그런 기획력들을 보면 참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김제는 조금 밑에다 전주는 위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김제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집행 축제인데 그렇죠. 네네. 그 메인 행사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네, 그거는 우리 법령에 입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네네네.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찌됐든 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전국으로 풀어야 하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아, 전국에서 네, 몰랐네요. 그렇죠. 근데 전국으로 푼다고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서울에 있는 기획사가 넘어온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쪽에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 전자 MBC 프로덕션이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또 백두기획이라는 회사가 또 그 전에 또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참여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에 대한 참여 요건. 예,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에 맞는 비율로 입찰을 참여를 하고 그 입찰을 참여했을 때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만점을 받겠죠. 근데 그거 말고 별도의 PPT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은 김제업체들은 사실 참여를 못하죠, 사실. 예. 전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참여 요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행사, 단일 행사 2억짜리 행사가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점수 5점 만점이 5점을 다 받잖아요. 아하. 그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을 맞지를 못하니까 1점밖에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4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입찰을 조건에서 거기에 대한 PPT 경쟁 입찰을 하는데 4점이라는 차이는요, 그냥 아웃이라고 하죠. 거의 뭐 1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참여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수학여행 가는 이제 차량 입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평가 기준에서 기존에 실행을 했던 그렇죠. 그 사례가 점수가 먹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생 업체들이 침입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라는 게 이제 입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나오는 게 PPT 입찰과 투찰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찰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딱 합당한 걸로 해서 그냥 딱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운이죠. 예,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PPT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PPT를 해서 제안서를 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뽑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방수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경쟁 입찰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019년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된 이후에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피해를 네. 많이 입은 이제 업종이 여행사, 또 맞습니다. 이벤트, 맞습니다. 문화행사 네. 쪽에서는 거의 뭐 전무하다는 그렇죠. 시피 2년 동안 이제 정말 힘들었죠. 네. 한번 그때 실상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 당시 말하면 전부 눈물 납니다. 사실은. 네. 2019년도 딱 넘어가면서 사실은 2019년도 넘어가면서 2020년도 1월 달 정도 되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1월, 2월, 3월까지는 저희 업계는 방학이거든요. 예, 이게 강제 방학이에요. 예, 행사가 없으니까. 예. 예, 행정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1월 달부터 그렇죠, 2월 그렇죠. 달 이제 막 준비해서 이제 3월 달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학교 축제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교 PPT부터 OT 나가고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 쪽부터 대학교 축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희들 이제 불문율이에요. 네. 그 시작을 딱 하는 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연말에 네. 터졌으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잠잠할 줄 알았는데 딱 1월 달 딱 되니까 그때부터 조짐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확산되면서부터 거의 뭐 3월 달, 4월 달 그래도 메르스 때도 금방 거쳤잖아요. 그래서 한 3, 4개월이면 충분하겠다 사실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버티지 뭐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2년이 걸리죠. 그렇죠. 와, 진짜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사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용산 그 이태원로에서 이제 어떤 아픔이 있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어떤 문화 활동 중에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문화 활동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 보면 국가가 책임이냐 아니면 우리 시민의 책임이냐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근데 단순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인으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를 통제를 못했다라는 거. 네. 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할게요. 교통의 흐름이 많아져 버리면 그 교통의 흐름을 흐를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통제나 안나 네. 유도 이런 그렇죠. 식이 되겠죠. 네, 네. 예. 그러면 양방향 통행을 실시하지 않고 한방향 통행만 하고 한쪽을 돌려버리면 그쪽은 물살이 빨리 나가겠죠.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론 축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 축제도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주차 시간에는 골목들을 다 막거든요. 네, 골목들을 막고 그 골목들에서 나오는 차량을 일단은 막아놓으면 그 중앙에서 나가는 물들은 차들은 유유하게 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전하는 그러니까 별도로 유턴하는 공간들을 행사장에서 멀리 유턴을 시키면 충분하게 그 흐름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안전 요원들이 있고 없고 주체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주체자가 있었으면 그렇게 흐름을 바뀌게 누군가는 지시를 했겠죠. 근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체자가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어떤 그 헬로윈이라는 그런 축제 때 내 모습을 변상을 해서 가서 그냥 혼자 즐기는 그런 형태의 행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행사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마찬가지로 할로윈 축제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통제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통행의 흐름을 사실은 차단시키고 그걸 막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그랬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부분만 사실은 통행에 관련된 것 쪽을 한쪽만 막았어도 양방향 통행만 안 했어도 삼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그래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문화 하는데 그 문화가 대체 뭔지 좀 쉽게 좀 문화 활동이라는 게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최욱일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말씀 나누는 것도 문화잖아요. 그렇잖아요. 숨 쉬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요. 이 문화라는 거는.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여지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그거에 관련된 걸 누군가와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튀려고 할 거고요. 누군가는 거기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5사람을 이 건물 안에 가둬놔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5사람을 딱 가둬놓잖아요. 가둬놓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성격들이 나옵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답답하니까 막 움츠려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그 움츠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다독거리려고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거에 관련된 것에서 탈출하려고 뭔가를 만들어려고 막 하고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개선하고 넘어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화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화라는 개념 자체는 실질적으로 모여지는 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퀄리티가 컨텐츠가 나오고 그 컨텐츠 속에서 어떤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것들이 기획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단순하게 토크 형태도 가능할 것이고 춤과 노래도 가능할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떤 발표도 만들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류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표현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축제의 분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길어지니까 하지만 문화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바뀔 수
바뀔 수 있다고 봐야 아, 되겠죠. 그렇죠. 바뀔 수 있죠. 김제 네. 지역에서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김재 씨의 어떤 문화 활동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저는 김제에서 자랐고 김제에서 학교를 다녔고 김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다 키웠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여기를 정착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요? 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여기 정착 안 하려고 하니? 놀 게 없어, 아빠. 아 그러네. 놀 게 없어.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어디 직장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놀 게 없어.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저희 우리 회사 직원이 현재 지금 김제로 주소지를 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번에 또 입사한 친구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전주 있지 말고 김제로 와라. 주소 이직을 해라 했더니 한마디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김제 놀 게 없어요.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제의 문화에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김제 문화 시설 기반 시설이라는 게 또 뭐가 있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행정하고 시민하고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 그 어떤 좀 플랜을 짜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시민들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플랜을 짜는 것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랜을 짜고 플레이를 하는 곳들이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재전위원회, 뭐 김제 예총, 김제 문화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현재 뭐 아까 얘기한 행정에서 플랜을 짜면 계획을 하면 이쪽에서는 우리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플레이를 하잖아요. 행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그걸 참여를 하는 거고요. 자, 행정에서도 플랜 짜면서 플레이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 근데 그건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는 방법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재전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지금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행사를. 근데 김제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없었던 거를 다시 한번 재창조해서 만들어내가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제가.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우리 유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매칭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내는 무형의 것을 만들어내 나가는 게 축제예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자연경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축제는요, 또 그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간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런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플랜을 짤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을까요? 좀 바쁘죠. 예, 김제시청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문화 기반 시설이 필요한 곳이 김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화 기반 시설을 만들어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예총이나 문화원 그쪽에서도 가능해요. 그것들을. 근데 여기는 한정되어 있죠. 예산을 만들어 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을 김제시청에서 따서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밖에는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문화 활동하고 또 지역의 경제의 어떤 네. 또 브릿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하고 문화 활동하고 어찌 보면은 엄밀히 이제 동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제가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방 기자님께서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문화를 통한 경제 유발.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자, 생산을 통한 경제 유발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의 역할이었어요. 1차 산업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이 된 거를 판로를 개척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김제의
주된 어떤 생산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김제에서 농민들이 한 80% 정도가 농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생산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어찌됐든 농협이나 어떤 뭐 라이센스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이제 센터에서 만들어 그냥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이제 바꿔서 이제 저희 문화 쪽에서 관련된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저작권에 한번 물어볼게요. 누님한테 저기 지네님한테 저작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연도가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저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30년이라고 TV에서 한번 들었던 것도 같은데. 30년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럼 그 저작권을 가지고 내가 그 벌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노래 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 작곡을 할 수 있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연도가 네. 예, 30 30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4, 5, 50년입니다. 사후 50년? 네. 그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 아들들. 아들한테 아들이 50년 동안 그 저작권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요. 미국에서는 20년을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70년이잖아요. 그럼 70년을 저작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할까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음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다고 봐요. 그러면 그 차트에서 나오는 거를 4, 5, 50년, 그러니까 내 아들들도 그 저작권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문화를 통한 경제 유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뻔히 아시겠지만 요즘 방탄소년단이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잖아요. 방시혁이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방시혁이가 작곡가입니다. 아시죠? 네,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겸 작곡가예요. 그 친구가 만들어낸 그 곡들이 무수히 많겠죠. 네, 그리고 그 히트 친곡도 지금 계속 있고 그거를 전 세계인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고 그 전 세계인들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련성 있는 경제 유발이 얼마나 될까요? 네. 또 하나 한국은 몰라도 사인 납니다. 네. 대한민국 알아? 그러면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인 알아? 그러면 오 사인 뭐 이럽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문화를 통한 경제 유발 가능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산이 돼서 뭔가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몇 프로의 마진율로 실제로 어떤 그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음악을 통한 아니면 문화를 통한 한류의 지금 K-팝에 관련된 거하고 K-드라마부터 해서 어떤 K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뭐 장금이가 우리 그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로열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또 이 장금이라는 하나의 이 드라마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김제가 과연 문화로서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맞아요. 정말 근데 제가 앞에 이 말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필요성과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똑같은 얘기로 농부 예술인이라는 거를 완주에서 만들어냈거든요. 농부네. 그리고 근데 농부들도 예술인들입니다. 예, 농사 지으면서 노래 부르면 예술인이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그리고 내가 가꾸는 어떤 화초 하나도 그거를 이쁘게 만들어서 다육이 같은 것도 막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술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김제가 그런 곳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 왔는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역 경제하고 문화 활동하고는 아주 밀접하다. 네.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네. 공생 관계다. 이거 한마디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인구를 늘리려고 정책을 피잖아요. 예. 근데 저는 조금 반대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도시는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되어 있죠. 예,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현재 인구수가 좀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류용 도시거든요. 네, 이 체류용 도시라는 게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더 많죠. 그렇죠. 예, 그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체류용 도시거든요. 잠깐 체류를 하고 내가 돈을 쓰고 그 돈의 값어치를 나는 느끼고 가는 거고. 네,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주영 도시로 갈 거냐, 아니면 체류용 도시로 갈 거냐. 사실 김제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맞아요. 8만에서 이 8만을 무너뜨리지 않는 저는 범위라고 저는 봐요. 좀 이제 이 8만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창피하죠. 예. 근데 그 8만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체류용 도시로 바꾼다는 것은 체류용 도시라는 것 자체는 관광에 관련된 거하고 축제에 관련된 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지평 축제를 어떤 가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 축제에 관련된 거를 농촌화에 대한 행사니까 요거를 사계절 축제로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 우리가 김제가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런 체류용 도시로 바꿔 나가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나 정치인들이 조금 고민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체류용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지 네. 또 하나는 어떤 얘기거리가 있는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런 게 병행적으로 있을 때 그게 조금 가능할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제에는 뭐 그만한 어떤 그렇죠. 천연 경관들이 네.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요. 그래서 표현이 이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누군가는 하고 있어. 그럼 컨트롤 C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김제에다가 컨트롤 V를 해요. 근데 컨트롤 V만 해버리면 붙여넣기만 해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건 누구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붙여넣기를 할 때 약간의 변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거에서부터 기획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를 우리만의 김제 걸로 바꿔 나가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망해사를 갔다 왔어요. 망해사는 낙주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해질녘 그 정관이. 근데 그 곳을 볼 수 있는 데가 망해사밖에 없어요. 네. 근데 부안 가면 낙조 축제를 해요. 해넘이 축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망해사는 절이잖아요. 예, 근데 개방이 조금 절이다 보니까 그곳을 들어가기가 조금 약간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공간들을 조금 문화적으로 좀 바꿔 나간다는 거 그게 체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어차피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공간들을 조금 새롭게 좀 투자를 좀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대안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어요. 뭐 여기서 뭘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화를 선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는 행정 및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주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가줬으면 좋겠는지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김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이죠. 네.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풍동, 요촌동, 성산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재생 관련 쪽에 대학도 나오고 어떤 그쪽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의식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떤 거냐면 도시재생을 하면 건물을 바꿔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새로운 건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잘하면 나한테 소득이 오는지 예, 알려줘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밥을 떠먹일 거냐,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짓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그것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풍동의 주민들, 요촌동의 주민들, 그리고 성산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이거를 축제화하고 이거를 기획자로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를 조금만 공부하시고 조금만 좀 관심 있어 하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 있는 교육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내 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자꾸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 나도 어떻게 보면 세금 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거를 굳이 행정에다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하는 것들 요청을 해서 이번에 우리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행정에서는 가능성 있게 그걸 해주신다고 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도시재생은 시민의 의식 변화로서 네. 그 지역을 새로 활기를 찾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본 모습이라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죠. 근데 너무 길다 보면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지루함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끝맺음 인사 한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김제 살면서 그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마 그 평생 살 거고 여기서 묻히고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을 좀 바뀌었으면 한다는 마음도 좀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획자들은 사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네, 그 고정관념을 항상 변화야만이 좋은 기획이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별도의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되고 그래서 어떤 저는 사실 제 명함에는 문화기획자로 지금 명함을 내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김제 문화에 관련된 거는 작은 일이라도 좀 아이디어를 좀 내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만들어 가면 그거는 행정에서도 같이 서포터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더 김제 문화를 만들어가고 김제 문화가 경제 유발이 될 때까지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김제가 좀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말씀을 너무 의미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김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그런 모습을 될 때까지 우리 방 회장님께서도 큰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장시간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은 항상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와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봉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김제시의 행복 조감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넷째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방관철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욱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